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낯선 나라에서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민주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성공을 꿈꿨지만 종교적 갈등과 중국 기업의 무차별 공격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과 인도 두 문화의 만남이었죠. 과연 한 젊은 마케터가 어떻게 13억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비결 속에 숨겨진 진짜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실패 직전의 위기가 어떻게 기적 같은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 사연을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올해 32살이고 한국의 중견식품회사 미래푸드에서 7년째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든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델리행 항공편을 기다리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도는 13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종교, 문화, 언어까지 모든 게 복잡하다면서요. 다행히 제가 델리 대학교에서 MBA를 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제가 델리에서 유학했던 시절이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공부하러 간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한 회사의 운명을 걸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푸드는 국내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지만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라면 시장에서는 농심과 삼양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델리에서 곧바로 뭄바이로 향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인 스파이스킹과의 첫 번째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스파이스킹은 인도 전역의 유통망을 가진 중견식품 유통업체로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뭄바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후덥지근한 열기와 진한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맡는 인도의 냄새였어요. 라지라고 소개한 그 남성은 스파이스킹의 CEO였어요. 50대 중반의 인도 남성으로 사업가다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식 회의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스파이스킹의 마케팅 팀장인 수미트라 씨가 우려를 표한 거예요. 한국 라면이 매운 건 좋지만 인도의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랄 인증 문제가 복잡하다면서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할랄 인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대학에서는 이론적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할랄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라지 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요. 인증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어요. 첫날부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너무 컸거든요. 뭄바이에서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나선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인도 현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델리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 판디트 샤르마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그분은 외국 음식이 인도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랄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라면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라지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도 이미 뉴스를 보셨더라고요.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판디트 샤르마는 인도에서 정말 영향력이 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 여론이 급속도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대형 식품업체 드래곤푸드가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보다 30%나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에요. 뉴스를 보니 드래곤푸드는 이미 뭄바이 외곽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까지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할랄 인증까지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 라지 씨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스파이스킹 사무실에서 만난 라지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라지 씨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드래곤푸드가 이미 인도 최대 유통업체 2곳과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비용, 할랄 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쟁이 되지 않았거든요. 수미트라 씨가 말씀하시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한국 본사에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김 상무님은 상황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판디트 샤르마의 발언 이후로 인도 내 소셜미디어에서 외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전통 음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뭄바이 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식품 박람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본 거였거든요. 박람회장에 들어서니 정말 다양한 아시아 각국의 음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 부스를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서 흥미로운 연구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발표자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인도 전통 향신료와 외국 음식의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발표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각 나라의 매운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도인들이 선호하는 매운맛의 특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자기소개를 하자 그분은 프리아 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뭄바이 대학교 식품과학과에서 향신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프리아 박사에게 저희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 라면을 인도에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자 그분이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과 인도 향신료의 깊은 맛을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한국 라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도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 라면의 원래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리아 박사의 말을 들어보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프리아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유리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각각 다른 향신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터메릭, 커민, 코리안더, 카르다몬 등등 이름도 모르는 향신료들이 수백 가지나 있었어요. 프리아 박사는 각 향신료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건 매운맛을 내고 어떤 건 단맛을 내고 또 어떤 건 깊은 맛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향신료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한국의 고춧가루와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몇 가지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고춧가루에 인도 향신료를 조금씩 첨가한 것들이었는데 각각 완전히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즉시 프리아 박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프리아 박사와의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향신료만 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더라고요. 프리아 박사는 정말 꼼꼼한 분이셨어요.
매번 실험할 때마다 정확한 무게를 재고 온도를 체크하고 시간을 측정하셨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향신료는 조금만 비율이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정밀함이 생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는 기본적인 향신료 조합을 실험했어요. 한국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해서 인도의 다양한 향신료들을 하나씩 첨가해 보는 거였어요. 터메릭을 넣으면 색깔은 예뻐지지만 약간 쓴맛이 나더라고요. 커민을 넣으면 깊은 맛은 나지만 향이 너무 강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매운맛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어요. 한국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인도 향신료들의 매운맛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프리아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인도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매운맛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프리아 박사가 인도 각 지역별 선호도를 분석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가장 큰 시장인 뭄바이와 델리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실험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고, 어떤 날은 반대로 너무 밍밍해서 라면 같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계피를 너무 많이 넣어서 라면이 아니라 차 맛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서 드디어 괜찮은 조합을 찾았어요. 한국 고춧가루 70%에 가람 마살라 15%, 건조 코리안더 10%, 그리고 특별히 로스팅한 펜넬 5%를 섞은 거였어요. 이 조합으로 만든 라면을 처음 맛봤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첫 맛은 익숙한 한국 라면 맛이었는데 씹을수록 인도 향신료의 깊은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매운맛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나중에 강해지는 인도식 패턴이었어요. 라지 씨를 다시 모셔서 시식을 부탁드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라지 씨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잠시 조용히 있으시더니 갑자기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국도 인도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맛은 완벽했지만 생산이 쉽지 않았거든요. 인도 향신료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고 로스팅하고 다시 분쇄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때 프리아 박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향신료는 인도에서 조달하고 한국에서는 면과 기본 스프만 가져오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신선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품명을 정해야 했어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마침내 마살라 신라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의 대표라면 브랜드에 인도의 대표 향신료 이름을 결합한 거였죠. 드디어 첫 번째 정식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마살라 신라면의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래곤푸드가 인도 최대 유통업체인 빅바자르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라지 씨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더라고요. 빅바자르뿐만 아니라 릴라이언스 프레시까지 드래곤푸드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인도에서 가장 큰 유통망 두 곳을 한 번에 잃은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가격 전략이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가격보다 30%나 저렴하게 책정한 거예요. 게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서 초기 6개월간은 더욱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스파이스킹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라지 씨와 수미트라 씨, 그리고 영업팀 직원들까지 모두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수미트라 씨가 시장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해 주셨어요. 드래곤푸드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마케팅도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더 나쁜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저희와 예비 계약을 논의하던 중견 유통업체 3곳이 모두 드래곤푸드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선택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어요. 라지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드래곤푸드의 조건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경쟁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 본사에 상황 보고를 해야 했어요. 김 상무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김 상무님은 제 보고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회사 내부에서 이미 인도 철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상무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 안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래곤푸드가 첫 번째 제품 출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연다는 거였어요. 뭄바이 최대 쇼핑몰인 파이닉스 밀스에서 이틀간 무료 시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라지 씨와 함께 그 행사를 둘러보러 갔어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실제로 드래곤푸드 라면을 시식해봤는데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라면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순한 맛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포장도 깔끔했어요. 그날 저녁 라지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라지 씨도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와 계속 일하고 싶지만 사업적으로는 드래곤푸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마살라 신라면은 분명히 좋은 제품인데 시장에 선보일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3일이 지났을 때 프리아 박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프리아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직접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형 유통업체가 안 된다면 완전히 다른 루트를 시도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분이 설명해 주시길 다음 주에 뭄바이에서 스파이스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도 전역에서 향신료와 음식 관련 업체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고 했어요. 거기서 직접 시연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페스티벌 참가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성공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부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어요. 회사에서 승인받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상황도 좋지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제 개인 자금을 털어넣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있던 적금을 해지하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는 도박 같은 기분이었어요. 페스티벌 준비에는 이틀이 걸렸어요. 프리아 박사와 함께 마지막 레시피 조정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더 제시해 주셨어요.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라이타를 토핑으로 올리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도 독창적인 조합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효과가 놀라웠어요. 라이타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이 마살라, 신라면의 매운맛과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한국의 라면에 인도의 전통 반찬이 만나는 완벽한 퓨전이었어요. 페스티벌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프리아 박사와 함께 페스티벌 장소로 향했어요. 뭄바이 엑스포 센터는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부스는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살라 신라면 위드 라이타라는 간판을 걸고 조리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오전 9시에 페스티벌이 공식 개장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희 부스를 그냥 지나쳐갔어요. 한국 라면에 인도 향신료라는 조합이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첫 번째 손님은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 부스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한번 맛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성껏 라면을 끓여서 라이타를 올려드렸어요. 그 학생이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학생이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맛을 보고는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저희 부스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젊은 직장인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
심지어 다른 부스 운영자들까지 와서 맛을 봤어요. 오후 4시쯤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유명 푸드 블로거인 미라 씨가 저희 부스를 찾아온 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는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미라 씨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저희 마살라 신라면을 직접 먹어보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라고, 한국과 인도의 만남이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시청자들에게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라이브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페스티벌이 끝났을 때 저희는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어요. 페스티벌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쏟아지던 온라인 반응들이 하룻밤 사이에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해시태그 마살라 신라면이 인도 전체 소셜미디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며 뉴스를 확인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현지 TV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뭄바이 스파이스 페스티벌의 숨은 스타라면서 한국과 인도의 퓨전 음식이 화제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9시쯤 라지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흥분되어 있었어요. 밤새 온라인 주문 문의가 3,000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파이스킹 홈페이지가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뻔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저희를 외면했던 유통업체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릴라이언스 프레시 바이어의 전화였어요. 어제 페스티벌에서 직접 맛을 봤다면서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 최대 케이블 방송인 GETV에서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뉴스에 특별 코너로 방영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리아 박사와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하는 거라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진행자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마살라 신라면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두 나라 문화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화라고 말씀드렸죠. 프리아 박사도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어요. 빨리 시중에서 사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판디트 샤르마가 직접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동안 외국 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판디트 샤르마는 어제 페스티벌에서 직접 저희 음식을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화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판디트 샤르마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마살라 신라면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화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이 성명이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외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드래곤푸드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유통업체들이 하나둘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의 요구가 워낙 강해서 마살라 신라면도 취급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특히 빅바자르에서 온 연락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 매장에서 동시 출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해서 마케팅하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상무님 목소리에 정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도 인도 마살라 신라면 성공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시 첫 주에 10만 개가 판매됐다는 거예요. 인도라면 시장에서 신제품으로서는 기록적인 판매량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드래곤푸드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마케팅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비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았거든요. 스파이스 페스티벌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뭄바이 시내 중심가에 새로 개설한 미래푸드인도 지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한국 본사에서 정식 발령이 내려왔어요. 저는 미래푸드인도 법인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김상무님께서 직접 축하 전화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제가 이뤄낸 성과가 회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해외 진출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리아 박사는 저희 회사의 제품 개발 책임자로 합류해 주셨어요. 그분의 전문 지식과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퓨전 제품들을 연구하고 계세요. 마살라 신라면의 성공은 정말 놀라워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됐어요. 인도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달성했습니다. 신제품으로서는 정말 기록적인 성과였어요. 더 의미 있는 건 브랜드 인지도예요. 마살라 신라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문화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글로벌 감각을 보여주는 트렌디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라지씨와 스파이스킹도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저희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매출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돕고 싶다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계세요. 드래곤푸드는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휩쓸 것 같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스토리와 의미가 있는 제품을 원한다는 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뻤던 건 판디트 샤르마와의 만남이었어요. 지난주에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현지 요리 학교에서 마살라 신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에서도 인도 진출 성공 사례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식품 회사들도 벤치마킹하려고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정말 바빠요. 마살라 신라면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퓨전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프리아 박사와 함께 인도 남부 지역 향신료를 활용한 새로운 라면도 연구 중이에요. 또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의 확장도 계획하고 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현지 향신료와 한국 라면을 융합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마살라 신라면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인도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어 학원 등록자도 늘었고 K-팝 콘서트 관객도 증가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인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창밖으로 뭄바이의 석양이 보여요.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요. 마살라 신라면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융합 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전달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스파이시 드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얻은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민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 진정성과 상호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갈등 대신 조화를 추구한다면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시너지가 탄생합니다. 이민준과 프리아 박사의 협력처럼 말이에요. 현실에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런 문화, 융합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스파이시 드림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지금까지 K-스토리북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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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